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은 오늘 최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요. 윤 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또 의혹도 서너 가지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것이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 발생은 2013년 윤 총장이 아내 김건희 씨와 결혼한 뒤에 일어난 일이죠. 윤 총장과 장모 최 씨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척으로 이어진 다음에 생긴 일입니다. 지난 2018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에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장제윤 의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했죠. 장 의원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9명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친구인 김모 씨와 짜고 300억 원이 있는 잔고증명서를 뗐는데 관여했고, 이를 토대로 3명에게 30억 원의 수표를 끊어줬는데 이 수표가 부도가 나면서 돈을 못 받아 손해를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윤 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중앙지검에는 친인척 관련이 사건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됐을 텐데 대체 어느 지검에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는지 아시느냐며 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여기 검사들도 나와 있는데 검사들에게 한번 여쭤보라면서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잠시 잠잠하나 했더니 지난 9일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룬 보도가 나왔고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 검찰 전문가와 함께 윤 총장 장모 의혹 사건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참 꽃피고 새우는 그런 봄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잔고증명서 사건 외에는 저희가 좀 단정적으로 또는 깊이 다루기가 좀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정대택 사건 같은 경우도 이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양쪽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냐, 이런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일단은 오늘 이 잔고증명 사건, 이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윤 총장의 잔고 의혹 사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장모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신 분들, 그 다음에 피해 액수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예. 이게 억대, 수십억 대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예. 다 몇 년 전, 다 오래된 사건들인데,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총장 취임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은행 잔고 증명서가 유조를 한 거 아니냐, 이 문제는 지금 검찰과 지금 경찰에서 이 두 기관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것도 7년 전 얘기입니다. 2013년이죠. 2013년이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예. 이제 한간 검찰 내부에서 또 징계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동업자와 성남에 있는 땅을 구입할 당시에 300억 원이 넘는
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예. 유조를 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고요. 뭐 오늘 그 장모 윤석열 총장 장모에 대해서 검찰에 소환한다는 언론 보도까지 났는데요. 예. 실제로 뭐 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시 그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였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정권에서 찍혀나가기 직전에 그때의 장모가 처음 거론이 된 것이 아마 고위공직자 그 재산 공개 이것과 관련해서 윤 총장 측에서 그 신고한 금액 중에 5억 원이 비었다. 그것이 이제 부인 김건희 씨의 명의의 그 재산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명의 재산들도 다 장모가 관리를 했다고 해명을 했지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장모가 면밀하게 하진 못해서 그것이 누락이 됐다. 바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예, 됐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징계해라 이렇게 결정을 냈었죠. 그때 상황에서는 참 윤 총장으로서는 엄혹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잔고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 최모 씨, 최 씨하고 그다음에 안모 씨라는 여성분 어떤 캠코인가요? 그 공매로 나와 있는 토지 네, 4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그걸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동업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니까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최모 씨한테 그 장모죠. 장모한테 부탁을 한 모양인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김모 씨. 그러니까는 최 씨의 지인인 김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는 그 김건희 씨, 그러니까 최 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의 그 회사에 있는 등록 감사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김모 씨가 결국에는 최 씨가 아니라 김건희 씨, 윤 총장의 아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일단 이것이 좀 확실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이 재판 과정에서 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위조됐다는 사실. 윤석열 총장 장모죠. 예, 네. 장모도 법정에서 그때 동업자였죠. 그 안모 씨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지금 뭐 거의 뭐 다툼 없는 사실로 정의되지 이른바 않을까. 빼박 예. 팩트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빼박 예. 팩트.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2년간 묻혀 있었단 말이죠. 2018년 국감 때 장재훈 의원이 얘기를 했다가 당시에는 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총장으로 이제 되기 전이었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인기가 상당히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좀 잠잠했었는데 이게 왜 2년 뒤인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그 국감 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른 게요. 그 국감 때는 그 야당의 이제 어떤 제보라든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뭐 가서 이제 읍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주고 이렇게 했겠죠. 아무래도 집권당의 검찰총장 임명 과정이었으니까요. 근데 예.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 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으로 상징되는 그 어떤 현 정권 수사 과정에 있어서 또 윤석열 총장과 현 정권은 약간 불편한 관계도 좀 있었고요. 또 검찰 개혁이라는 또 커다란 이슈가 또 작년 연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뭐 그 정부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견제도 받고 계속 야권으로부터 견제받고 약간의 사면초가 상태인가 아니지 않나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또 작년에 출범한 조국 전 장관 때 출범했죠. 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2기인데요. 그 위원회에다가 또 진정을 한 겁니다. 이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대검이 이첩받고 대검에서 이제 의정부지검에 이제 사건을 이제 배당을 해서 수사가 진행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정치적 배경이 좀 깔린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 것이 그 이 잔고 증명서를 지금 장모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그 2013년에 4월경이죠.
일단 실제로 그때 유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그 날짜는 4월로 적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2013년에 아까 얘기 나왔듯이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예. 보면은 정권에서 그 어떤 그러니까 먼지 털기식으로 뭐라도 나오면은 검찰에서 내보내고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2013, 14, 15, 16년까지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검찰 내에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오히려 거꾸로 언제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이런 유조라든가 그리고 수많은 장모의 지금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 피해자라고 하신 분들이 검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정기관이라든가 사법 이런 데다가 뭐 고소 고발 아니면은 뭐 진정 제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기 쉬운 상황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잠잠하다가 또 최근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의문이 남습니다. 네.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저도 대검 기자실에 앉아 있다 보면 여러 민원들께서 오시거든요. 예. 그 고발장을 들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엄청 많으시죠? 예, 증거 자료를 아주 그냥 소송에 예. 준해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다 일일이 응대는 못 해드리는데, 예. 그때 당시에도 뭐 윤 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은 가지고 왔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진정으로 돌아가는 또는 민원실로 해서 이제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대부분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가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윤 총장은 한학수였다는 얘기죠. 근데 대신 이제 그 전에 대검 중수일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하면서 소위 잘 나가긴 했어요. 아, 그럼요. 예, 잘 나가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잔고 증명서라는 거 말입니다. 예. 이거 은행에서 발행을 해주긴 해주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잔고 증명서를 최 씨의 잔고 증명서를 띄워준 것인지 아니면 그 안 씨의 잔고 증명서를 띄워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보면 이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 장모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 잔고 증명서 내용은 허위인 것은 뭐 맞는 것 같고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없고 예, 근데 이게 형사처벌이 되려면은 이 저축은행의 명의의 어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도장을 예,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서 다 찍고 예, 그러면은 저축은행 명의로 발행된 그 잔고 증명서처럼 외관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꼭 유조인데 네, 과연 어디까지 이런 잔고 증명서를 과연 도장 딱딱 그 예를 들면 저축은행 대표이사 아무개 이렇게 도장을 만든 것인지 네, 그 부분 그 아니면 되게 조악한 것인지 막도장으로 만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지금 신한은행 원래 이렇게 만약에 잔고 증명서가 조작이 됐다면 예.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건 이제 신한저축은행이라고 나오게 예, 예. 되는데요. 신한저축은행장에 뭐 직인을 찍어서 그렇게 위조를 했다면 이거 고소권자는 누가 됩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난감한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그것을 행사하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기랑도 굉장히 결합이 잘 되는 범죄고요. 아니면 업무방해랑도 잘 결합이 되는 범죄입니다. 뭐 우리 작년에 되게 시끄러웠던 뭐 표창장 위조라든가 이런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도 사실 궁극적으로 그 위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대학 입시에 이용되거나 업무방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명히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만약에 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뭐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예. 편취겠죠, 사기. 예. 이런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사기로까지 이어진다면은 그 금액을 이제 그 편취당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텐데요. 이분들이 고소 고발할 텐데 여기서도 전 개인적으로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그 많은 피해자들이 그 야당에 이제 뭐 제보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증언이 나오고 언론에도 제보하고 이럴 텐데요. 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예. 사실은 큰 돈인데
지금 그러면 이분들은 이 그 잔고 증명서 유조된 거를 지금 안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예전에 알았을 거고, 그렇죠? 예전에 알았을 거고, 그럼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소 고발이 항상 늦어지면은 수사기관에서는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예.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이 유조됐다고 피해 보장된 분들이 이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물론 이제 명의 도용당한 은행 같은 경우도 이것을 알게 되면 뭐 고소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관해서 뭐 고소하거나 뭐 고발하거나 이런 거는 현재 뭐 알려진 건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잔고 증명서를 보게 되면 신한저축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찍혀서 나오게 있는 그 잔고 증명서와 윤 총장의 장모가 제출을 했다는 그 잔고 증명서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아직 그래픽으로 띄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직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좀 다르군요.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을 때에 그 은행 측은 고소권이 없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고소했죠. 그럼 왜 고소를 안 했을까요?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본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어차피 우리가 발행한 그 잔고증명서도 아니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은행이 뭐 궁극적으로 피해 본 건 없다. 다만 이제 언론에 이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회자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간접적인 피해는 봤을지언정. 왜냐하면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가서 진술을 해야 되고 나중에 다투게 되면 법정에서 나와서 누가 또 진술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번잡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뭐 적어도 뭐 금전적으로 우리가 피해 보거나 뭐 이런 거는 없지 않냐 해서 예, 그래서 여기 나서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피해자라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한저축은행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거기에 나온 거기서 공식적으로 발부한 은행 잔고 증명서인 것을 나는 신뢰를 하고 그리고 거래를 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됐으면 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조 방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신한저축은행 쪽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사실은 이런 잔고증명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은행 쪽에 뭐 적어도 민사적으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은 그 한 번 정도 그 저축은행에 문의를 했다든가 이런 잔고증명서가 있는데 뭐 사실이냐 은행에서 발행된 거 적어도 이런 인감이 맞느냐 이런 기본적인 절차 아니면 전화 문의라도 했다든가 이런 게 좀 전제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사실은 진정한 그 은행의 잔고증명서와 이번에 장모가 그 허위로 만들었다는 잔고증명서 간에는 외관상 그 되게 뭐 유사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동떨어진 내용이라면은 사실 은행이 책임질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은행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니까요. 그럼 피해자 측에서도 그 은행 잔고 증명서를 확인 안 했다는 것은 맞는 모양이군요. 은행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과정은 좀 전혀 그러니까 보도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잔고 증명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돈이 들어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했다면 사기 피해는 안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사기죄까지 적어도 이 성남식당에 관해서 이 잔고 증명서 유조와 관련해서 사기당해까지 사기로 지금 고소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기라고 지금 하면은 그 부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재판에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위조했다는 것을 그 최 씨가 인정을 하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좀 구멍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날짜가 2013년 4월 1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이제 한 2주 남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무소 위조입니까?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이라서 문서 발행 일자로만 놓고 보면은 한 보름 정도 남은 셈인데요. 근데 그 작년에 그 조국 전 장관 때도 그 실제로 그 기재된 날짜 있지 않습니까? 날짜와
유조한 날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도 명목상으로는 2014년 4월 1일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 4월 1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후에 만들어졌는데 날짜를 4월 1일로 소급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만들어진 건데 4월 1일일 수도 있고, 이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히 남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아예 공소시효가 지난 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수사 결과가 좀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씨 연루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모 씨, 장모 최 씨한테 이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 검찰에서 찾다 보니까는 이 김모 씨라는 것이 나왔고, 이 김모 씨는 나중에 보니까는 이 김건희 씨가 운영 중인 회사에 등록된 감사였다. 지인이 이제 그렇게 밝혀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김건희 씨도 이 내용을 알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사실 유조에서 이 검찰 수사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될 대상은 그 두 명입니다. 이 장모와 네. 실제로 그 유조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던 그 김모 씨,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수사하는 과정을 하게 되다 보면은 왜 이 김모 씨가 이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그 작성했는지, 그러니까 유조했는지 이 부분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가 관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시킨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소개해 준 건지, 아니면은 원래부터 그 장모가 자기 딸과는 무관하게 그 김모 씨랑 아는 좀 친분이 있어서 직접 그 좀 시킨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윤 총장의 배우자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몰랐던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된 것인지. 왜냐하면은 어떤 유조한 후에 나중에 알게 된 거면은 사실은 전혀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김모 씨랑 윤 총장의 장모,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그 이 최모 씨, 윤 총장의 장모에게 적용된 혐의가 뭡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무소 위조인데요. 사무소 위조죄. 예. 그럼 사무소 위조죄에서 지금 이 최 씨가 오늘 오후에 만약에 나와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럼 이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걸로 봐야 될까요? 그 원래는 이런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 관련자들, 예를 들면 진정인, 고발인, 그리고 피해자들, 주변 참고인들 조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른 거고, 더군다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언론,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 총장도 이걸 자기한테 보고하지 말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그 아마 엄격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더군다나 경찰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수사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사무소 유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조에다가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잔고 증명서를 신탁회사에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신탁회사가 아마 그 당시 땅 소유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조죄뿐만 아니라 유조 동행사죄까지 성립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다음에 한두 번 더 부를 수는 있겠지만 예. 거의 마지막 수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윤 총장의 보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은 인정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거는 경찰이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